우리는 어떤 걸 포기하면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범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기적이기도 했고 때론 잔인하기도,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었고 감사함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줄 때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무너져도 괜찮아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호아킨 피닉스의 이 아카데미 수상 소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버티고 버티며 사는 대신 미련 없이 무너뜨리고 다시 쌓기로 했다 라는 저자의 주제어를 읽으며 떠올린 느낌이기도 했고, 우리가 악착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무엇에 대해 이제쯤이면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여러 방황의 길을 지나 어느 순간 스스로 발견한 중심에 대한 사유를 통해 사물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밸런싱 아트라고 불리는 저자의 작업은 우리 주변의 흔한 사물을 가지고 그 각각의 중심을 잡아 절묘하게 세우는 창작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돌 하나를 세우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이없는 실패와 창피한 좌절의 순간에도 무너지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으로 스스로를 올가매며 지금 내가 목표하는, 기대하는 그것에 이르는 길만이 오로지 내가 바라보아야 할 외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 그 길에서 머뭇거리다가 뒤처지거나 넘기 어려운 힘든 장벽을 만날 때면 끝없이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기도 하지요.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언제든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돌을 쌓듯 진심을 다하며 살지만 그 결과가 와르르 무너진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 앞으로도 수없이 무너질 테니까 말이다. 수없는 무너짐과 좌절의 굴곡을 떠안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자의 이 말이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하나의 과정을 지나는 시행착오로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호아킨 피닉스의 말처럼 어떤 걸 포기하면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변화하는 것에 대해 갖는 두려움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깨우침이 아닐까요? 제대로 뿌리 내릴 흙도 별로 없는 깎아지른 바위산에서 굳건하게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경이로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곧게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 대신에 구부러지고 비틀리면서 그 환경에서 가장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최적의 틈을 찾아 최선을 다하고 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기꺼이 비틀리고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누구도 그 나무들을 보며 바르지 못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이런 느낌은 작가가 말하는 다음 이야기와도 서로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린다. 상처받고 겉돌고 중심을 잃기 쉽다. 그것은 우리가 중심을 지키려 할 때 오히려 더 흔들리기 때문이다. 내가 만들어 온 나의 세계, 나의 중심을 지키려 할수록 그것은 더 쉽게 무너진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와 전혀 다른 중심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들과 마주할 때 나는 나의 것을 지키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흔들린다. 그러니 나 자신 그 자체로 존재하자. 중심은 내가 꾸미거나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있는 본래의 나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연처럼 걸림없이 나를 내어주고 어떠한 조건 없이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지켜야 할 것이다. 결국 중심은 늘 그 자체로 존재한다.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좌절과 깊은 우울은 우리를 어두운 계곡으로 몰아넣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의 저서 두 번째 산에서 넘어진 삶의 의미를 일으켜 세워주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찾아 나가는 진실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좌절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히려 밝은 슬픔과 다 괜찮음의 위로를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에 무언가를 잃어버렸으며 성인이 된 지금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많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성공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목표를 향해 지치도록 앞만 보며 오르는 첫 번째 산. 그러나 어느 순간 열심히 오르던 첫 번째 산에서 의도치 않게 굴러떨어지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 허탈함일 수도 있고 뜻밖의 호된 실패와 고난의 시련을 만나는 경험이기도 하지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느끼는 슬픔과 고통. 이렇게 느닷없이 어두운 계곡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게 과연 맞는 것이었나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진정한 인생인 두 번째 산은 이 좌절과 고통의 경험을 거쳐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두려운 계곡에 빠져서 지치고 힘든 당신에게 들려주는 밝은 슬픔과 다 괜찮음의 위로.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하는 이 다 괜찮음의 위로는 무너져도 괜찮아에서 작가가 말하는 위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극적인 괜찮음의 위로에 도달하기 이전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마주했던 마음의 절벽에 대해 이렇게 회상합니다. 살면서 몇 번이고 무너졌지만 그때마다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썼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이미 마음의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리며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나는 그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왜 그토록 아쉬워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을까? 수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히 해왔고 버텼기 때문이다. 할 만큼 했다면 이제 놓아주자. 관계든 일이든 내가 할 만큼 했다면 나 자신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낡은 것이고 이미 닳고 해진 것이다. 그걸 몇 번이고 꿰매고 덧대고 새로 칠해왔을지라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새로 덧댄 부분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은 무너져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다. 무너져도 괜찮다는 작가의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무조건 나 자신만을 고집하고 안간힘을 다해 지켜내려고 애쓰는 대신 나의 무너짐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두려움 없는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기회는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 어쩌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머뭇거림이 새로운 기회와 시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깨지고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향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나의 가치를 내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관계의 중심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은 때때로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한 불안한 관계라면 그 위에 스스로의 가치를 얹어 올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로 인해 내 삶이 뒤흔들리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 무너짐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무너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중심을 다시 세울 기회가 된다. 그들이 바라본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중심을 찾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찰리 매커시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길을 잃은 소년이 두더지와 여우와 말을 만납니다. 소년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그러자 말이 대답합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도 뒤돌아봐.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쓸데없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 소년이 두더지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 두더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 중 가장 용감했던 말은 뭐야? 소년이 물었습니다. 도와줘라는 말. 말이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나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여 중심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 있거나 이미 비뚤어진 중심인 줄 알면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막연한 지금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긍정적으로 돌아보고 나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열심을 응원해 주는 것만큼이나 타인의 좌절과 무너짐, 그리고 그의 새로운 용기 또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바라봐주는 마음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타인의 무너짐을 비난하지 않는 우리 안에서 도와줘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나의 무너짐도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